그 다음에 이제 공손용. 해시의 책은 뭐 5수나 되는데도 하나도 남아있진 않는데, 공손용은 공손용자란 책이 남아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 제가 다 읽어봤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해가. 해시는 그래도 주장이 이해가 되는데, 공손용은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공손용이 명가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 책까지 남아 있으니까 대표한다고 해서 이제 남겨둔 거 같은데,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좀. 그래서 공손용은 이게 BC 319년에 태어나가지고 250년에 죽었는데, 해시보단 좀 한참 뒷사람이에요. 2세대 정도 뒷사람인데, 이 사람은 조나라 사람이고, 이게 평원군이라는 사람의 객이 됐다 그래요. 그 평원군이라는 사람이 객을 엄청나게 옛날에는 그 전국시대에 많이 둬가지고, 한 가지 재주만 가진 사람이라도 이렇게 객으로 이렇게 둬가지고 이 사람을 자기네 천하 정치하는데 이용하는 거죠. 그런 객이 됐다 그래요. 이 조나라는 전국시대에 그 조한위, 진나라가 세 개로 갈리면서 이제 전국시대가 되는데, 기원전 403년에 그 맨 위에 있는 나라죠, 조나라. 거의 뭐 북적이죠, 북적.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공손용이 주로 언어론을 다뤄요. 뭐 그것도 해시는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언병이라 그래가지고 전쟁을 멈추자는 거죠. 이거는 또 묵가의 비공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가도 아까 그 영물십사인가? 그 해시였나? 영물십사에서 그 마지막 10번째가 모든 사물을 두루 사랑하라 그랬고, 그게 이제 묵자의 겸해하고 똑같고, 여기서도 언병은 이제 묵자의 그 비공, 전쟁하지 말라 하고 전쟁에 반대한 거하고 똑같죠. 이게 상당히 일치하는 주장이 많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공손용자 책은 이게 한문이 기본적으로 고대 한문은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로 되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데, 이게 또 착간이 많아요. 이렇게 글자가 잘못된 거, 잘못 전해지는 거, 착간이 많고, 이게 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읽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공손용이 또 설명한 게 좀 납득이 안 되고, 설명도 좀 제대로 한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이게 오늘 책 한 권 읽었다고 이게 제대로 공손용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공부해 가면서 좀 틀린 거 수정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소피스트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였죠. 틀린 거 수정해가면서, 이게 문헌이 기본적으로 자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공부하기 자체가 힘들고, 뭐라 이렇게 단언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공손용의 그 공손용자 보면 제일 첫 번째 주장이 이제 백마비마, 그 백마론이라 그래가지고, 백마는 말이 아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공손용의 이제 궤변으로 모는데, 이게 궤변말은 아니에요, 이게. 이거를 이제 백마는 말에 포함되지 않는다로 해석하면 이게 이제 틀린 말이죠, 이게. 이게 집합적으로 따지면 틀린 말인데, 꼭 집합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죠. 백마는 말과 다르다라고 해석하면은 이건 맞는 말이에요. 여긴 자전거만 타지 사람이 다니진 않는데, 사람 다니는 길은 아닌데, 여기.
좀 그러네. 절로 가면 더 짧아. 저쪽은 찻길 같은데? 저쪽은 찻길이고. 아씨. 아까는 인도가 있어서 좋았는데, 인도가 없네. 그러니까 이거 집합적으로 해석 안 하고 100만은 말과 다르다라고 해석하면 논리적으로 맞죠. 집합적으로 따지면은 100만은 이제 말이란 집합의 일부일 뿐이니까 부분이 전체하고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이런 경우를 당하죠. 이게 백마 비마가 되는 경우를 당하는데, 제 경험으로 이제 옛날에 어머니한테 심부름 할 때 심부름 잘못해가지고 야단 맞은 경우가 이런 경우죠. 호박 사오라 그랬는데 돼지호박을 사가니까 우리 어머니는 돼지호박은 호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돼지호박 호박 사오랬지 돼지호박 사오랬냐고. 호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애호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가정집에서 먹는 거는 애호박인데 우리 어머니가 호박 사오라 그러면은 애호박을 사오라는 말인데 저는 그걸 몰랐으니까 그 가게 주인이 나한테 그 돼지호박을 주면 안 되는데 돼지호박은 식당에서밖에 안 쓰거든요. 맛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가게 주인이 잘못한 거죠, 저 사실은. 그걸 내가 잘못한 것으로 돼가지고 그냥 동네 완전히 놀림거리가 됐죠, 제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도 돼지호박은 호박이 아니에요. 이거는 현실적인 말이에요. 이거 현실적인. 누구나 심부름할 때 겪을 수 있는 생활에 밀착된 아주 그냥 현실적인 말인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선용도 공선용자에서 이런 예를 들어요. 백마를 사오라고 시켰는데, 종한테 백마를 사오라고 시켰는데 검은 말을 사오면은 이게 우리 어머니처럼 이제 똑같이 뭐라 그러는 거죠. 검은 말을 백마 사오라고 했는데 검은 말 사오고 검은 말도 말이라고 그러면서 검은 말이나 백마나 같다고 우기면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선용이 그 당시에 그 진나라에 말병이 돌아가지고 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이제 성문에서 말 출입을 금지했는데 공선용이 탄 말이 백마인데 이거 백마는 말이 아니라고 주장해가지고 그 성문지기가 당황한 틈을 타가지고 성문을 싹 빠져나갔다 라는 일화가 있다 그래요. 지어낸 말 같아. 근데 이게 백마비마가 이게 궤변만은 아니고 그 공손용보다 먼저 아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직하 논쟁에서 먼저 주장했다 그래요. 그 직하라는 게 지금의 산동성 그 제나라에서 그 전국시대 때 그 제자백가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하고 막 책 쓰고 하게 했다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아열이 먼저 주장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공손령의 두 번째 주장이 이제 지물론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 물모비지, 이지비지, 그러니까 사물은 지가 이게 가리킬 지자인데 지가 아님이 없고 동시에 지가 아님을 지한다. 그래서 모든 사물은 가르킴이 아님이 없고 동시에
가르침은 가르침이 아님을 가르친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궤변 같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물 같은 경우 이름을 부르기 전에 먼저 가르쳐야 되잖아요. 지칭을 해야지. 지라는 게, 가르침이라는 게 그 사물을 이름 붙이기 전에 가르치는 거, 그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름 부르기 전에 이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천하에 가르침이 없다면 물을 물이라고, 사물을 사물이라고 일컬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라는 게, 이 지라는 게 어떤 사물을 가리키면 그 외의 사물은 안 가르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 가르치지 않는 게 동시에 돼요. 그래서 이 공손영의 주장이 성립이 돼요. 이해할 수 있죠. 좀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이게 소피스트의 반론수라고 유사하죠, 이게. 반론술이 이제 어떤 논변이 있으면 반드시 그 반대되는 논변이 있다. 이거 비슷해요, 보니까. 어떤 가르침이 있으면 그거와 반대되는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게 가르침의 반대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제가 해석한 거고, 이게 좀 더 자세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후대에 줄을 단 사람이 이 서복관이라는 사람이 그 현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가리킴, 그 공손령이 말하는 지라는 게 사물에 대해서 먼저 떠올리는 영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먼저 가리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이 서복관은 이 지, 가르침이라는 게 주관의 활동이고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허상이므로 실은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비지다 해가지고, 요걸로 이제 지를 어떤 개념으로 해석을 해요. 서양 철학의 개념, 표상 뭐 이런 거, 이데아, 요쪽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데아라는 건 현실에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가르쳐도 이게 현실에 존재하는 게 아닐 수가 있으니까, 이게 가르치지 않는 거하고 같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서양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이심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공손용자의 그 최초의 줄을 단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가르침을 이렇게 시비로 봐요. 시비를 따지는 거. 그래서 시비가 섞이면은 결국 뭐 긍정하고 부정이 섞이면 이렇게 중화가 돼 가지고 긍정도 부정도 없어져서 무화돼 버리니까 시비가 사라져서 가르침이 아닌 게 돼 버린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뭐 어려워요, 이것도.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손령이 견백론이라는 걸 주장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명가철학을 제가 공부하기 시작했죠. 이게 전에 강화도 그 고인돌 거기 갔을 때 그 부도지 소개하면서 거기 그 견백론이 그때 나와가지고 부도지에 거기서 보고 이제 공부하기 시작한 건데, 이게 견백론이 뭐냐 하면, 견은 이게 단단할 견이고 백은 이제 힐백 해가지고, 흰 돌이 있으면 그 돌에 흰 거하고 돌이 단단한 거는
다른 것이다. 이건 다른 돌의 것이다. 같은 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로 들어가 보자. 아씨, 차 다니고 막 자전거 다니고 그러니까 힘드네. 같은 돌, 분명히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같은 돌일 건데, 같은 돌이 뭐 실수도 있고 동시에 단단할 수도 있는 건데, 공선용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흰 거하고 단단한 거는 전혀 별도의 거고, 별도의 것이고, 같은 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보통은 그러니까 이 칸트나 뭐 이런 철학에서 의식의 통일성을 따지니까, 의식은 통일되어 있으니까 시각, 보는 거하고, 그러니까 흰 거는 보는 거죠. 시각으로 보는 거고, 단단한 거는 이제 촉각으로 느끼는 건데, 이게 시각과 촉각이 이제 의식이 통일되어 있으니까, 이 시각 촉각이 통일되어 있어 가지고 한꺼번에 동시에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공선용의 주장이 성립이 안 되는데,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하자면 맞는 쪽, 성립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자면, 서복관의 경우에는 이데아론, 플라톤의 이데아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힘의 이데아, 단단함의 이데아가 따로 있는 거니까 이게 별도의 것이죠. 이거는 뭐 돌하고는 관계 없는 거지. 현실적인 돌하고는 관계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힘과 단단함은 서로 다른 것이고, 완전히 다른 것이고, 별도의 것이고, 그 현실에서 경험하는 현실의 그 특정한 돌하고는 관계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게 공선용이 진짜 이거를 진짜 이데아, 힘과 단단함을 이데아로 해석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건 서북간의 해석일 뿐이고, 제가 해석하자면 요거를 이제 만물 유전,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 유전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물 유전설에 의하면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돌도 강물처럼 끊임없이 변하는 거니까 이 같은 돌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돌에 대한 시각과 촉각도 같은 돌의 것이 될 수가 없죠. 응? 크라틸로스는 아예 강물에 한 번도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떤 같은 돌이라는 게 정의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모든 게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야지 이게 정의가 될 수 있는 건데, 변하면 정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돌의 힘과 단단함은 이게 같은 돌의 것이 될 수 없다고 이제 만물 유전설에 따라 해석하면 성립하죠. 그래서 이런 면으로 보면 공선용이 중국의 헤라클레이토스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건 제 해석일 뿐이고, 그렇게 해석하는데 뭐 좀 피상적으로 이제 해석한 거고,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봐야겠어요. 너무 이제 공선용자 책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단정하기가 힘들어요. 하여간 우리 엄마도 돼지 호박은 호박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우리 엄마가 공성용자이고 헤라클레이토스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이제 명가 철학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묵가 철학에 대해서, 묵가 철학도 이게 후기 묵가는 이게 논리학이 많아요. 이게 명가하고 싸웠기 때문에 다 자연히 논리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양주에 대해서 이제 방송할 예정입니다. 양주는 이제 이게
뭐 내 털어라기 하나를 희생해서라도 천하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겠다. 그런 아주 지극히 이기주의로 이렇게 유명한 매도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람도 신비주의적인 색채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비주의로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앞으로는 그 묵과 양주의 철학에 대해서 방송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경치가 좋네요. 이제 해가 떴어. 이제 날이 맑아지고 방송 끝나니까 이 날씨가 안 도와주네. 응? 날씨도 오늘 좋은데 소무도 갈 걸 잘못했네. 여기 인도가, 저쪽이 자전거 도로고 이쪽에 인도가 따로 있는데, 괜히 아까 자전거 도로에 있으니까 자전거 왔다 갔다 하고 위험하더라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묵가 철학하고 양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묵가 철학은 그 개론서 한번 읽어봤는데 뭐 내용이 좀 할만한 게 없어요. 논리학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별로, 그걸 제가 많이 공부 안 해가지고 개설서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묵자책 그거를 아예 원본을 사버렸는데, 그거 보고 좀 공부해가지고 내용이 얼마나 충실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양주는 아예 책이 없고, 그거는 중국 철학사 책을 보고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유교나 뭐 노자 이런 건 안 할 생각이에요. 다 아는 거니까. 다 얘기 많이 했는데 뭐 굳이 나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고, 딴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제 철학은 동서양 철학은 다 한 거죠. 뭐 서양 철학은 칸트까지 했고, 동양 철학은 뭐 그 정도 하면 뭐 할 게 없죠, 더 이상.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이 역사에 치중해 가지고, 중국 역사, 중국의 역사적인 장소를 가서 거기에 관련된 인물 하고 이렇게 매칭 해가지고 방송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중국에서 좋아하는 사람 중에 왕안석이 그 신국법 논쟁, 이거를 그 중국의 그 관련된 장소에 가가지고서 좀 하려고 해요. 아직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새로 다 공부하고 막 정리해야 되는데, 뭐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절로 갈까? 일로 갈까? 길은 이쪽인데. 그리고 또 그런 비슷한 사람들,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논쟁이 됐거나 크게 논쟁이 됐거나 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 그 관련된 장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할 생각이고, 근데 그거 하려면 이제 중국에 가야 되니까 돈도 많이 들고 뭐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죠, 지금 먼저.